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라는 거 잘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네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 정말 이해 안 되고 더불어 시어머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참 부모 복 없는 여자는 시부모 복도 없는 거였었네요. 저는 열심히 아등바등 아이 하나 키우면서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 집에서 둘 다 둘째들입니다. 둘째로 자라면서 받은 서러움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마 둘째로 자라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게 자라서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10원 한 장 지원받지 않았고 둘이서 요밀조밀하게 아껴가면서 나름 알뜰하게 결혼식 치룬 그런 부부였죠. 서운하다라는 생각 당연히 했었겠지만 아마도 양가에서 한쪽이라도 지원을 좀 해줄까 하고 들었다면 그 소리에 더 놀랐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지원 없을 것이라는 거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제게는 위로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잘나신 언니 그리고 남동생. 그에 비해 평범하다 못해 왜 일이 떨어지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저란 사람.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란 사람을 예쁘게 봐주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서러움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굳이 입 밖으로 이랬어 저랬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혹시 모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을 저와 남편. 그런 열등감 덩어리들이 만나 부부가 되었고 그 열등감들이 조금씩 희석이 돼가는 것 같았죠. 서로를 위로해 주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칭찬해 주었으니까요. 저보다 일찍 결혼했고 모든 것을 다 지원받은 언니는 아주 근사한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반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서 그것도 1층이지만 반 지하나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힘으로 구한 집이었기에 부끄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우리에겐 더없이 포근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하나 해주지 않는 저희 집이나 시댁에선 그 집이 창피했었나 봅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집을 보고 그러셨어요.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게 너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다 좋은 아파트에 살라는 법 없고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야만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니들 주제에 완전 반지하가 아닌 게 어디냐고 했습니다. 이 정도 빛이 들어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듯이 희망을 주는 것이니 그 점을 위로 삼아 꼭 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올라오길 바란다고 남 이야기하듯 그리 말을 했었죠. 이를 악문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요. 양가에서 뭐라 하든 지원받지 않았고 게다가 우리 힘으로만 만든 집이니 떳떳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정말 알뜰하게 서로를 아끼는 만큼 돈도 아끼며 그리 살았습니다.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양가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편인 것처럼 남편의 편인 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편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과소비 한번 하지 않았고 둘이서 가계부 열심히 써가며 어떻게 해서든 쓸데없는 소비 줄여가며 저희 그렇게 살았습니다. 별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남편과 제게는 성실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둘 다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결혼 생활 10년 차인데 지금의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투잡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투잡? 그런 건 완전 껌이죠. 저희는 3잡, 4잡까지 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투루 돈 쓰는 곳 없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한 달 이상을 고민해 가면서 구매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재능과 운이 합쳐져서 돈을 조금 더 버는 그런 행운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중고책 시장에 뛰어든 거였는데 암튼 어떤 기사를 보고 수강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은 어엿한 개인 사업자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제가 중고시장 책을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는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벌렸습니다. 반지 하나 다름없는 그 집에서 시어머니 말처럼 한 줄기 희망처럼 빛이 들어오니 그걸로 위안을 삼아라 한 것처럼 저희는 결혼 6년차가 되었을 때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를 저희 집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잠을 줄여가며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었죠. 이 집에서 집들이를 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주제 넘는 것 같다 등등 이런 말 하면서 비아냥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흥청망청인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성실함이라는 단단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잘 살고 있던 언니가 끼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정확히 3년 전부터 언니는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일이 잦아졌었고 친정 부모님 또한 언니의 삶이 안쓰러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친정 부모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일어나질 못했더군요. 언니네 시댁에서도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은 원래 빚을 불러내는 법이니까요. 언니의 소비 습관과 형부의 안일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의 사는 방식이고 그들과 친정 부모님 그들의 시댁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언니와 가족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언니의 어려움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긴 했습니다. 제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고 만일 제게 손을 벌린다면 그건 너무 양심 없는 행동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잡히는 대로 잡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제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잘난 언니는 절대로 제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듯이 제게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고 너는 절대로 나를 넘을 수 없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상태였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었죠. 언니는 지금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당연히 날려야 하는 판이고요. 조카들 둘은 시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친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라 하더군요. 그런데 친정 엄마는 저를 불러 이러시더군요. 이제는 제가 좀 도와줘야 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 합니다. 언니네 가족 지금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네가 좀 도와라. 니네 집 언니네한테 넘겨주고 니넨 달랑 새 식구잖아. 작은 집 구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댁으로 잠시 들어가. 만일 니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 하면 우린 받아들여줄 용의가 있어. 우리 손주들 우리 집 아니면 사돈댁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냥 니들이 조금만 희생을 해라. 그냥 언니네가 시댁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애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왜 우리 집을 내놓으라 해요? 엄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예요? 내 집을 언니네한테 주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이놈의 지지배야. 언니가 시댁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면목 없어 할 것이고 혹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네 형부가 스트레스 받고 면목 없어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이상가족도 아니고 누구는 여기 누구는 저기 이렇게 사냐? 가족인데 어려울수록 가족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집 언니네한테 잠시 넘겨주고 니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시댁으로 들어가든 해. 나는 안 불편해? 그리고 엄마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왜 언니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나가고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아야 하는데 엄마 정말 이러지 말아요. 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라지도 말아달라고. 엄마는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랍니다. 둘째라고 열등감 쩔어 사는 애라는 것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넓지 못하냐고 언니가 남이냐고 그동안 너한테 도와달라 한 적 있냐고 궁지에 몰렸으니까 여동생한테 한번 의지하겠다 하는데 남의 집이라는 소리 해대고 왜 희생을 해야 하는 거냐고 말을 하는 제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남편과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알뜰하게 고심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가족? 가족 맞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 집을 내어줄 정도로 언니에게 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 가족이 먼저였고 언니네 가족으로 인해 저희 가족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낳아준 거 고맙지. 그런데 나한테 가족이라는 말 운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가족? 가를 빼줘요, 엄마. 정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만 내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딸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때리지 말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쭈구리로 아무 말 못했던 그 둘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만 그래? 내가 그렇게 만만해? 자식 취급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가족 운운하지 말아요. 정말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울분을 토했네요. 왜 저는 저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저런 취급받는 저로 인해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도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서럽더라고요. 나이 먹고서 가슴 치면서 서럽다 울 일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책맞게도 눈물이 너무 나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 정도로밖에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라면 가족 안 하겠다 했습니다. 원래부터 엄마는 저보단 언니와 동생만이 가족이었으니 그들과 가족으로 살라 했어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뜨겁더군요. 서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런 소리 나오게끔 한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친정복 없는 것은 시댁복도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쩌겠냐고. 언니가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면 도와주는 것이 가족이 맞다고 하면서 들어오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인자한 시어머니 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더군요. 시댁에 들어올 때 냉장고, 김치 냉장고, TV 등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부터 받은 쇼파가 있는데 시댁에 들어오는 기념으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합가의 기념으로요. 요즘 어르신들 돌침대가 붐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붐이었나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원한 돌침대는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었어요. 그 상판에 돌을 까는데 그 돌값만 600만 원이 넘는 거랍니다. 아, 그런 소리 하는데 그냥 돌 무게에 깔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양보를 하는 거라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돈은 좀 주고 들어와야 하는 거야. 이건 너 언니한테도 속하는 말이고 니들한테도 속하는 말이다. 내가 사부인하고 통화했는데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도와줘야지. 하지만 도와줘도 받을 건 좀 받으면서 도와주는 거다. 그 누가 집을 내놓겠니? 전세금까진 아니어도 한 1억 정도는 줄 생각하고 들어오라 해. 지금 당장 돈 없을 테니 각서 같은 거 쓰고 공증 받아 놓으라 이 말이야. 아무리 도와줘도 그 정도는 받고 도와줘야지. 만일 그 정도 못 받으면 나는 우리 집에 니들 들이지 않을 거다. 알겠냐? 니네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1억 빚 생기는 거다. 알겠지?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깨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한 것과 똑같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부모보고 없는 년은 역시나 시댁복도 없는 것이냐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냐고. 어머니도 그렇고 친정 엄마도 그렇고 무슨 자격으로 집을 내놓아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 또한 들어와 살라라는 말 할 수가 있는 거냐 했습니다. 무시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웃음냐고 했어요.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등바등 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라서 먹같이 보이냐고 했네요. 아, 남편도 저녁에 들어와서 이 일 다 알게 되었고요. 한참을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울먹이기도 하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어요. 이용만 당하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하기 싫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없다라고 했고 어머니도 처가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전화번호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저희들을 찾을까 봐요. 그리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 거고요. 그리고 10년 안에 외국으로 이민을 갈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식구만
이용당하지 않고 어이없는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요. 남편이나 제가 바보같이 굴면 우리 아이도 그리 바보처럼 살까 싶어 우리는 원 가족들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하기 전에 언니와 문자를 좀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일 줄 몰랐답니다. 기가 차더군요. 욕했습니다. 그동안 니년이 이기적으로 산 건 생각 안 하냐고. 그렇게 다 받아놓고 당연하다 생각했고 흥청망청 쓰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바라지 않았던 내게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지 열심히 산 내가 이기적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했습니다. 국어사전 펴서 이기적이란 말이 뭔지 확인해보라 했네요. 가족? 저는 진심으로 가짜를 빼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가족은 오직 남편과 아이뿐입니다. 물론 슬픈 날도 있겠죠. 마음 느슨해지는 날도 오겠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정할 순 없지만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호구로 살지 않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